우리가 기술 개발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면서 불평등이나 생태 위기나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연구 분야가 정치사회학 분야거든요. 정치학에서는 예를 들면 정부, 또 정당, 또 정치체제 이런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를 한다면 정치사회학 분야에서는 그런 제도정치 영역하고 또 시민사회 간의 관계 또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정치 영역과 사회 영역 또 정치와 시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관련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주로 연구를 해오는 전공 영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 SBS SDF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저희 어떤 시대에 가장 큰 문제 내지는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역, 이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측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계 위기, 저희가 기후위기라고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두 측면에서 정치적인 대안,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정치사회적인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그 중에 또 성공적인 내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참조할 만한 사례들, 그래서 해외 사례들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최근 몇 년간의 큰 흐름들하고 한국 정치에서의 현실 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변해야 되는 또 시민들이 정치 변화를 요구해야만 하는 어떤 중요한 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평등의 문제 또 생태 위기의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가 지금 최근에 와서 고조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가 심각하다. 이거는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경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반세기 됐다고 생각을 해요. 1970년대 중후반 요 시기부터 안정적인 정당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다. 빈부격차, 또 부의 집중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치가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럼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쭉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지속이 되어 온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위기 측면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른바 너무나 유명한 로마클럽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 1972년에 출간됐습니다. 예, 성장의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으로부터 지금 5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예견을 하기를 2020년대, 30년대 이때의 지구 생태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임계점을 넘어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생태주의적인 흐름, 우리의 어떤 자연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술주의와 성장 위주의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는 굵직한 저작들이 그 시기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그 시간대는 지금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세계적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우리 정치가 변해야 되고 발전의 모델,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생존과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지난 불과 한 10년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2007년에서 9년까지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죠. 미국의 서프라임 붕괴 이후에. 그리고 2010년, 11년에 남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붕괴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들의 정부들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커다란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유엔에서 경제, 사회, 생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SDG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게시된 것이 2016년도죠. 그리고 이 유럽연합에서 유러피안 그린딜 공식적으로 게시한 것이 2019년. 생각해보면 아주 최근이에요. 몇 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국제 기구들과 주요 나라들의 정부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추이라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개별적인 정책들로 반영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뭔가 정치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기본 컨셉을 바꾸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삶의 방식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이런 방향으로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어떤 글로벌 트렌드죠. 거기에 많이 뒤처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측면은 이런 불평등의 문제, 또 노동의 이슈들, 또 복지의 그런 정책적인 과제들, 이런 한쪽의 축과 다른 쪽의 생태 전환의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간과된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양자가 떨어진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야 될 건가, 그게 두 번째 스텝이 되는 거죠. 노동과 불평등의 이슈, 생태적인 이슈들, 이것들이 그 자체로서 정치가 추구해야 할 중심적인 목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술 개발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면서 불평등이나 생태 위기나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다는 거예요. 불평등과 또 사회복지, 삶의 그런 질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서서히 확대가 되어 온 과정이 2000년대 들어와서 정치도 어느 정도는 변하고 정책도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변해온 그런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생태적인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도 굉장히 너무 늦게 출발한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래서 아직까지 정책적인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데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뿐더러 시민들의 인식 역시도 그 부분에서 전환을 함께 참여해가는 그런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쫓아가야 되는 그런 높은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럴 어떤 준비 상태 역시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단지 정치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좋은 정치란 무엇이며 좋은 정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좋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민주주의 이론의 교과서에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지속될 수가 없다. 제도만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허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허약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인데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관심이냐, 어떤 정치 참여냐. 이 사람들이 정치에 그런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면서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인권과 좋은 가치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의 기여를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진영화돼서 양쪽에 극단화된 그런 집단적인 정치 행동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지금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당을 지지하니까 어떻게든 이 당이 이번에 이기게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런 정치를 해야지 그게 좋은 정치야 라는 목소리를 가지고 시민들이 제도정치의 행위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럴 때에 제도정치 역시도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 반대의 가능성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시민들이 양쪽으로 진영화돼 있어요. 이쪽은 어떻게든 여당이 이겨야 돼. 저쪽은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돼. 나머지는 묻지 마. 이런 식으로 되면 제도 정치가 안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1987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이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치의 과제, 민주주의의 과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제 막 탄생한 젊은 민주주의가 생존하는 문제였어요. 많은 나라에서 독재가 붕괴하고 민주주의가 도입이 됐다가 다시 독재로 백슬라이딩,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나라에서 최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독재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선거를 하고 다당제가 보장이 되고 기본적인 정치적인 기본권이 엄수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키워드가 뭐냐면 민주주의의 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주주의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질을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대를 한다면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요. 바로 민주적인 시민의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정치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된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와 정치적인 신념과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공존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인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불평등이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거기에서 낙오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집단들이 정치적으로도 자신들의 처지와 요구를 대변하거나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정치가 정기적인 선거 이상으로 민주주의의 질을 갖춰야 되고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되고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된 그런 단계로 넘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2000년대 한국 정치가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진하게 충족을 시키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저는 정치 주체가 변하는 것이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주체가 전혀 바뀌지 않은 기존의 큰 두 정당에 점점 더 늙어가는 정치인들이 이 언어만 자기 걸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건 뭐냐면요, 스피커예요. 그 말을 하는 정치 주체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정치 담론들, 그것을 정말로 여러 가지 경합하는 다른 정치적인 의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추진해갈 비토 세력들을 뚫고 나갈 강력한 자기의 의지가 있느냐, 이 측면에서 언제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결과물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이전 정권까지가 적폐였고 지금 정권부터가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적폐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포지티브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가 적폐였다면은 그 다음에 와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언어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산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하고 끝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와야 할 것에 대한 긍정적인 핵심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듣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선에서 여이건 야이건 간에 그렇다면 이 다음 역사에서 한국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뭔가 국가의 지도자로서 핵심어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조금 더 긴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어떤 우리 사회의 큰 이야기, 좀 멀리 보는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